안녕하세요. 춘천에서 부동산 중개와 경매 매수 대행을 진행해 드리고 있는 부자아빠 부동산 이준호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물건은 어제 낙찰이 완료된 현진해법일 3차 아파트입니다. 이 경매 물건 소개는 영상 올려드린 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어이없는 행동으로 몇 억이 날아간 이야기입니다. 이번 건은 최선 순위로 근저당이 거의 시세에 준하게 대출이 나간 것이라 만약 이 물건이 경매 나오면 그 다음 순위들은 돈을 못 받는 것은 정해져 있는 건데요. 보통 이럴 때는 그 뒤로 임차인도 안 들어오고 다른 근저당도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 건은 특이하게 이런 상황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전세권을 2.7억을 설정하고 들어왔네요. 뭘 잘 모르는 개인도 안타깝지만 무지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사가 그리고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자주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왜 이런 실수를 했는지, 결국 어제 감정가 3.5억에서 한번 유찰된 후 2.45억에 진행할 때 3.28억에 낙찰이 되었는데 근저당권자가 3.1억 채권 최고액 변제해주고 당해세에 빠질 거 빠지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7억을 거의 다 못 받은 상황입니다. 이거 아무래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뭔가 실수를 한 느낌이 있습니다. 요즘 전세 대출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여러 전세 사건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니 전세 보증보험을 많이 들고 있고, 이런 물건이 경매에 나올 때는 절차를 정리하면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임대인이 돈이 없어서 보증금 지급이 안 되는 상황이면 세 번째로 전세 보증보험에 신고하고 돈을 보증보험에서 받고 임차권 등기하고 임차인은 나가면 그 권리를 승계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경매 진행을 하면서 돈을 받고 마무리하는데요. 이번 건은 그런 것과도 또 다른 것입니다. 먼저 전세 보증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지급된 것은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을 등기해 놓고 진행하며 경매를 직접 신청해서 채권자의 지위에서 진행하고 마무리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번 현진해법일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런 절차 하나 없이 그냥 보통 개인이 전세 들어가듯이 등기도 안 보고 전세 들어간 그런 절차를 했네요. 이건 정말 어이없는 실수이고, 요즘은 개인도 똑똑해져서 이런 실수를 안 하는데 하물며 이런 것을 자주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법무사에게 의뢰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진행해서 2.7억이라는 돈을 날렸는지 의심이 드네요. 지금처럼 한국토지주택공사나 큰 기업에서 직원을 숙소를 두기 위해 기업체가 임차인으로 전세를 설정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대부분 회사 차원이기에 항상 법적으로 단단히 하면서 이런 절차를 진행하는데요. 가끔 어이없는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 건도 그런 것 같긴 한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 즉 전세금을 보증하고 대신 보험 들어주면서 전세금을 지켜주는 이런 큰 업체도 얼마나 많은 케이스가 이렇게 전세금 문제가 발생이 될 텐데 경매에 나오는 물건들로 보면서 한숨을 나올 때가 많습니다. 어이없는 실수들이 아주 많죠. 요즘 뉴스에서 보시다시피 빌라왕이나 전세왕들 물건들이나 경매로 나왔던 물건들 내역 보면 대항력이 있어야 하는 임차권 등기도 안 하고 임차인이 그냥 보증금 받고 나간 상태에서 경매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러면 그 강력한 대항력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채권, 돈 받을 권리만 인정되는 것이라 전세 보증금보다 낙찰 금액이 적어도 그냥 손해보고 끝나는 겁니다. 이런저런 상황들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손해를 지금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고 있는데요. 이게 다 세금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슬픈 일이죠. 그렇게 중요한 일에, 그렇게 자주 하는 일에 직원팀으로 법무팀 구성해서 진행하면 이런 일 없을 텐데 직원 월급을 아끼려고 안 하는 건지 개인 직원들이 그냥 업무를 진행하는 것인지 일반 공인중개사들이 봐도 뭐 이런 계약을 이렇게 어이없게 하나 하는 물건들이 꽤 있습니다. 어제 낙찰된 이번 건을 보면서 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접건을 담당한 직원은 솔직히 직무유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2.7억 처음 들어갈 때부터 저건 말이 안 되는 계약이었습니다. 그럼 경매 정보지를 보면서 좀 더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 타경 54039 아파트고요. 어제 매각기일이 어제였고 3억 2,800만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물건 내역을 보게 되면 최초 소유권 이전 후에 근저당이 3억 1,500만 원이 2020년에 잡혀 있습니다. 이 금액은 거의 한 8, 90% 이상 되는 그 시세에 준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원래대로 정상대로 하게 되면 이 이후의 권리들은 다 소멸해서 아무도 안 들어오는 게 정상인데요. 그 후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2억 7천만 원을 전세로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이때부터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경매가 나가면 이 돈을 받고 다 끝나기 때문에 이 돈 받을 게 없는 건데 이 금액을 들고 전세를 들어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등기 권리를 봐도 모두 말소가 되는 것이고 처음 최순순이 3억 1,500만 원을 받아가고 나고 세금들 먼저 빠지게 되면 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거의 돈을 못 받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어이없는 행동들이 가끔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개인도 아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이 큰 기업들이 왜 이런 실수를 계속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일도 어제 있었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전세를 들어간다면 이런 식으로 최선순위에 근저당이 많이 잡혀 있으면 당연히 뒤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럼 항상 춘천 물건들 소개시켜 드리는 부자아빠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